자, 트럼프가 어제 지금 판문점에서 리얼리티 쇼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언론들은 막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66년 만에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백악관으로 오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북쪽을 넘어가서 1분간 있었다. 또 김정은과 트럼프가 53분간 단독 회담을 남측 자유의 집에서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란하게 트럼프와 김정은 문재인이 일으킨 이 잡음을 미화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전부 거품들은 다 빼고 빼대만 남기면 뭐가 남느냐. 2, 3주간에 북한이 새로운 실무팀을 꾸려서 미국 측과 실무회담에 들어간다. 이 내용만 빼대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 하면 지금 어제 트럼프의 그 쇼는 결국은 실무회담이 2, 3주 안에 재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지금 그거는 계속 하노이 결렬 이후에 미국 측이 북측에다가 두드렸던 문제고, 실제 북측이 2, 3주 뒤에 나타날지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더 끌지는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 트럼프가 트윗에 올려서 제안한 지 무슨 33시간 만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토요일 날 오전에 아침에 이제 일본을 떠나서 한국으로 가서 판문점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김정은이를 만나서 인사하면 좋겠다 한 그 33시간 이후 만에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건 말짱 뻥이죠. 그 부분은 3부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일은 적어도 한국의 문정권은 3월 달부터 준비해오던 쇼였고, 트럼프 또한 적게는 2주, 많게는 두어 달은 준비해온 일이었습니다. 다만 트럼프와 이방카 쿠셔너 등 핵심만 알고 있는 일이었고, 미국의 많은 참모들도 이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한국의 보수의 일각에서 떠들어대는 이야기. 자,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이제 시진핑을 G20에서 혼낸 것처럼 판문점으로 불러내서 혼을 내서 기강을 잡고 다시 지금 비핵화 협상으로 불러냈다. 그래서 트럼프의 위대한 공이다라고 말하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대깨문 집단, 달창 집단보다도 더 심각한 구제불능에 솔직히 저지르고 무식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놈의 트럼프가 끄집어내요. 이 모든 일의 모든 기획은 처음에 문재인이한테서 기어 나온 거지요. 트럼프를 띄우려고 이것이 진짜 트럼프가 불러내서 김정은이 응한 33시간 만에 쇼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이건 머리가 아니라 그건 썩어 문드러진 아무자고도 쓸모없는 도구입니다. 머리가 아니라요. 그래서 보수 일각의 이런 행태들도 저는 청산되지 않으면 앞으로 보수가 제대로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이 지금 그림, 문이 뒤에서 숨어서 장난을 치고 트럼프, 김정은이가 만나는 이 장면이 정말로 미국에서는 의아하다. DMZ 가서 트럼프가 갈 수 있다. 또 김정은이가 참모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트위트에 따라 잠깐 만나서 악수하고 헤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미국 내 핵심 참모들도 53분간 저런 식으로 이야기할 줄은 미처 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 어제 이 행사를 촬영하는 남북미의 카메라들의 지금 무질서부터 시작해서 판문점에서 벌어진 남북미 경호원 그리고 남북미 언론 등이
난장판을 벌여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지금 제대로 통제되거나 정제되거나 전체적인 동선이나 일정에 대해서 전혀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기의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어수선하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위험하고 위태로운 순간도 많았다는 겁니다. 취재진과 경호원이 둘러싸인 가운데 남북미 정상이 4분간 서서 환담하는 진풍경도 나왔고, 또 새 정상이 자유의 집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취재진이 경쟁을 벌이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고성이 오갔고, 취재진을 막으려는 경호 인력이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이 됐고, 이 과정에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 그리샴이라는 새 대변인 사라 샌더스 후임으로 온 친구도 결국 북측 관계자하고 몸으로 성경위를 벌이다가 몸에 멍이 들었다고도 합니다. 국내 방송사들의 중계도 엉망이었고, 심지어 이방카가 미국의 언론 빨리 들어가라고 소리치는 모양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주요 참모들도 53분간 이야기하려고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고, 미국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국이 3자 회담을 하겠다 해서 미국이 거절한다고 애먹었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마지막 순간에도 나도 끼어들어서 3자 회담을 하자고 때를 썼다라는 겁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가 이디엇이다, 즉 바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큰 데미지, 손해를 입었고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선거 전략으로 트럼프가 너무나 무리수를 썼다. 지금 민주당에서 해리스나 엘리자베스 워런 등이 토론회에서 선정해서 조 바이든이 궁지에 몰리고 언론의 관심을 거의 민주당이 지금 독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트럼프가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기 위한 쇼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심하게 나오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외국에 가서 자국의 언론을 비판하고 또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은 지금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트럼프가 한국에 가서 했다. 그래서 어제 CNN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저 회담 직후에 그 한국계 발비나 황이라는 여성이 나와서 진행을 하는데, 오바마 때 백악관에 안보 고문이 등장을 해서 오바마는 북한에다가 저런 회담을 제안한 적도 없었는데 트럼프가 오바마가 못했던 부분을 자기가 해냈다고 말한다며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내 갈 길 간다 하는데, 결국은 그 갈 길이라는 것이 똑같은 일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했던 실무회담을 또 시작해보는 것. 그런데 그것도 쇼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과 트럼프가 이 쇼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남은 쇼는 도대체 뭐가 더 있겠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청와대는 어제 어떤 행태로든 문재인이 카메라 앞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김정은과의 테이블에 앉으려고 했고, 그래서 어제도 지금 회담 직전까지 자기가 들어가겠다 해서 미국이 거절한다고 애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북한은 해동 직전까지 한국을 비난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 언론은 어제 오전에도 문이 북유럽 순방에서 한 말은
현실감을 상실한 이야기라고 비판을 해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쇼를 벌이는데 남은 것은 뭐냐? 실무회담을 2, 3주 안에 한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53분간 만나고 나와서 한 이야기는 2, 3주 안에 새로운 팀이 꾸려져서 실무회담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트럼프가 비건이 그대로 회담에 나선다 했으니 이 새로운 팀이라는 것은 북한 측에서 새로운 팀이 꾸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측에서 새로운 실무팀이 꾸려져서 회담에 나서는 부분이 이게 무슨 빅뉴스라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2, 3주 뒤에 언제인지 모르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어제 회담은 시끌벅적한 그 쇼, 그림 이런 데 비해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어제 왜 그 회담에 출연했을까요? 지금 한국의 언론들은 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 동력이 필요한 두 정상 특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교착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내부 불안이나 피로감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트럼프는 북한 관리 능력이 자기한테 있음을 확실하게 보이려고 했다. 김정은도 하노이 가서 깨지고 온 이후에 자기 위상을 높일 기회고 국내에 선전할 이유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진핑이 열흘 전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1박 2일 묵으면서 김정은에게 했던 당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중국이 북한을 버린다고 했을 때 독자적으로 오래 버틸 수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체제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한다고 했을 때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에 대한 반란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이번에 G20에서 트럼프와 극적인 휴전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자기가 얻을 거를 다 얻어낸 거죠. 자, 그래서 당분간 시간을 또 벌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휴전하고 미북 무역 분쟁은 결국 지속적으로 이런 양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그 속에서 결국 시진핑은 이번에 휴전을 끌어내는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이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트럼프하고 연락을 취해서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전달한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한국에서 이 아이디어를 냈지만은 미국이 트럼프가 동의했지만 이것이 실행되는 부분에서는 시진핑의 역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또 다른 체제 유지와 지속에 대한 보장과 현실적인 지원, 식량이나 기름, 돈 이런 부분들을 받고 그 대신에 시진핑의 부탁을 들어주는 형태로 해서 어제 그 모임이 성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이것이 자기 공인 것처럼 하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은 문이 굉장히 불쾌했을 거고 그 시진핑의 불쾌함은 일본에서 열린 G20 전날 6월 27일 날 문재인 시진핑 회담에서도 시진핑이 문을 바짝 쪼는 모습, 사드하고 화웨이 문제로 바짝 쪼는 모습에서 충분히 노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 불쾌감이 북한으로부터 며칠째 지속되는 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회동의 첫 기획은 문이 했지만 결정적인 역할은 시진핑이 수행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는
그 대가로 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한 템포 늦췄고 북한에 가서 쇼를 하면서 G20라는 세계 20개국의 주요 20개국의 정상들이 모인 회의는 트럼프의 저 판문점 쇼에 가려져서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G20 회담을 잊혀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북한을 실무회담에 복귀시켜서 비핵화를 진전시켜 갈 수 있겠느냐? 그건 또 절대 아니죠. 어제 아마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만나자는 부분도 제가 볼 때 판문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뭐 한 2주나 전에 약속이 잡혔겠지만은 트럼프와 둘이 저렇게 회담을 하자라는 것은 아마 전날, 그러니까 29일 날 저녁에 판문점에서 있었던 비건 등과 북한의 최승희 등의 지금 회담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깜짝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그 회담을 어떻게 세레모니로 엮어가느냐는 부분에서 제대로 된 동선 구축을 하지 못했고 한국 측에도 깊숙하게 한국을 빼고 하려기 때문에 의논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뒤엉키면서 어제 엉망진창인 회담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회담에서 사전에 미국의 주요 참모들도 53분간 만날 거라는 것을 몰랐다고 보면 트럼프가 참모들한테 김정은과 회담을 할 때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이나 작전도 제대로 짜지 못한 채 매우 불안정한 주변 여건에서 삼국의 경호원들이 뒤엉키고 삼국의 언론들이 뒤엉킨 돗대기 시장 같은 판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미국 측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불안한 정상의 행동이었다라고 비춰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경호 문제에서도 매우 불안정했고 또 실무팀이나 참모들이 백업을 해주면서 사전에 실무자들이 정리한 의견을 이야기해야 될 미국의 의전 구조에서도 벗어난 매우 이례적인 회담이었고 그런 회담에서 어떤 파격을 이렇게 도출해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진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회담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트럼프가 밖으로 공개한 것은 2, 3주 뒤에 팀을 새로 짜서 실무회담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둘이 53분간 말을 한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많은 이야기가 김정은 트럼프 간에 왔다 갔다 했을 거고 김정은이가 그 회동을 마치고 활짝 웃으면서 나오는 표정에서 김정은은 또 자신이 약을 하나 심어 놓는데 성공했다는 자부심이 역력히 느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회담은 그야말로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욕구, 즉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는 그림, 또 김정은과 같이 담소하는 그림, 둘이서 단독 회담을 했다는 그림, 이런 것들이 트럼프에게는 필요했을 겁니다. 김정은이 내가 부르면 오고 내 말을 듣는다라는 게 필요했을 거예요. 한국의 썩은 보수들은 지금 이 대목을 찬양하고 자빠졌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어제 활짝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를 교란시키는데 성공했다라는 그런 부분일 거고 아마 하노이에서 자기가 당했던 부분을 갚았다라고 생각할 거고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서 쇼는 했는데 뭔가는 이 머릿속이 엉클어지면서 마음이 복잡해서
그 이후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보내고 이 자유의 집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과의 만남을 브리핑할 때 트럼프의 얼굴은 그야말로 멍해가지고 뻥쪄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실제로 통역이 기자들한테 배석했던 통역이 말하다시피 했지 제대로 된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전 세계의 대립이나 적대도 그런 어제 있었던 그런 쇼로 결단으로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결국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대중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벤트성 쇼와 문재인이 어쨌든 지금 궁지에 몰린 정치적인 상황을 다시 뒤집고 북풍을 끌어와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입장과 지금 재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트럼프가 자신에게 언론에 이렇게 중심이 꽂히게 만드는 그런 욕망 등이 뒤섞여져서 그리고 시진핑이 미국과의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압력을 좀 약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어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어제 그 그림은 그림에 불과하고 그 그림이 북핵 폐기로 가는데 기여한 부분이 뭐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마치 김정은이 이 북한의 핵을 비핵화하고 그리고 평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듯한 분위기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그야말로 북한의 지금 이런 교란 전술과 작전을 우려하는 진정한 보수 세력들에게는 엄청난 걱정을 안긴 미팅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판문점 쇼를 이제는 우리가 지워야 됩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미국의 대통령이 저런 사람일 수 있구나라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고 거기에 온갖 지저분한 핑계를 담아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